토종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적응과 고정, 이 두 가지 단어만 아시면 됩니다. 이게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있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진짜 오랫동안 있었던 건 콩 말고는 없는 겁니다. 모두 다 외래에서 온 겁니다. 토종 벼 또한 벼라는 나무 또한 외래에서 옵니다. 그 다음에 더 재미난 건 2020년에 일산에 가와지 마을이 있었어요. 일산 대화동 근처인데 거기서 또 벽시가 발견되죠. 그게 바로 이제 재배배의 시작인 거예요. 재배배라는 건 인간이 씨앗을 땅에 뿌렸다는 얘기인 거죠. 내가 선택해서. 그때부터 사실은 이제 벽시가 흩어지기 시작해. 전국적으로 흩어졌다. 그게 이제 2020년 됐는데 이게 농사의 시작을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5000년. 벼농사의 시작. 그것과 마찬가지로 재배벼 또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벽시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거보다 더 오래된 벽시를 지금 아직 찾지를 못한 거죠. 있었을 텐데. 우리나라가 되게 재미난 나라인 거죠. 쌀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5000년의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서 1910년에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벼의 품종을 조사합니다. 그건 누가 했겠어요? 일본이 했겠죠. 우리는 그런 걸 할 필요도 없었다. 일본이 해줘서 좋다. 이게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이잖아요. 정말 짜증나는 표현. 우리는 안 해도 돼. 우리가 천천히 갈 수 있는데 걔네들이 어쨌든 조사해서 남겨놓은 책이 조선도 품종일람이라는 책입니다. 어마어마한 책이죠. 그게 전국에 여주에 무슨 품종이 있었고 어떤 품종이 어떤 모양으로 나달색은 어떻고 크기는 어떻고 창립도 뭐 벼 이삭이 어떻게 붙어있고 이런 게 아주 면밀하게 다 조사되어 있어요. 그거를 사실은 100년 동안 번역을 안 하고 저 창고에 묵혀놨었어요. 그 책이. 그래서 최근 작년에 처음으로 출판돼서 나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책인 거예요. 정말 골수 아까 윤성희 선생님 정도 돼야 쫓아가가지고 서고에 가서 사진 찍어 왔었어요. 예전에. 그거 나 반출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런 책이 작년에 처음으로 출간이 됐어요. 그게 국립유전자원센터에서 발간한 조선도 품종일람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 이제 15,500여 종의 품종들이 있었고 지역마다 어떤 품종이 있었다. 이게 이제 다 드러납니다. 여주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쌀이 과연 뭐냐, 그렇죠? 어떤 쌀이었는가, 우리 다른 지역도 거의 계층도 좀 비슷합니다. 여주쌀의 품종 중에 영호진미라는 게 있죠. 혹시 여주에서 농사 짓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제일 많이 심는 게 추청이었어요. 추청이라는 건 악기발이라고 하는 악기발에 일본이 개량한 거죠. 근데 굉장히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도입돼가지고 지금은 로얄티를 지불하지 않아요. 그냥 추청이라는 이름으로 쓰긴 하는데 어쨌든 일본이 개량해 온 거야. 그래서 일본 이름을 썼죠. 악기바레라는 쌀이 있는데 그걸 제일 많이 심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전략적으로 경기도 농업기술원과 농림부 이런 차원 그리고 경기도 차원에서 어떤 품종을 밀고 있냐면 참드립이라는 품종을 밀고 있어요. 참드립. 네. 그래서 추청 다음에 참드립. 작년 통계를 보니까 그 다음에 알참미라는 거를 하고 영호진미가 있고 이렇습니다. 이 여주 내에 심고 있는 벼가. 근데 알참미를 보니까 영호진미라는 그러니까 모든 계량종은 계보도가 있습니다. 계보도라는 건 원종을 어떤 걸 쓸 거냐. 부모가 있잖아요. 조부모가 있고 그다음 중조부모가 있고 이런 고조부가 있고 이런 식으로 어떤 원종 그러니까 토종이라고 하는 거. 토종이에요. 토종부터 출발합니다. 고정돼서 적응돼서 고정된 변화가 없는 얘 중에서 좋은 걸 따내는 거죠. 엄마, 아빠라고 해서 교잡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영호진미의 엄마가 히토메보레예요. 네, 아빠가 주남벼야. 주남벼는 화영벼와 상주벼, 일품벼를 해서 가져온 거예요. 화영벼는 뭐냐 보니까 주게이라고 하는 일본 품종. 상주벼는 어디서 왔나 봤더니 오대벼에서 왔어요. 오대벼가 굉장히 중요하죠. 오대쌀 아시죠? 네, 오대쌀을 여기에서 일부를 따왔어요. 오대쌀은 어디서 왔나 봤더니 아키투라고 하는 일본 토종에서 온 거예요. 그리고 푸지 군가요? 이리군가? 이것도 일본 원종에서 온 거죠. 마찬가지로 일품벼는 이나바와세라고 하는 것에서 오고 쭉 뒤로 따라가 봤더니 이런 벼가 일제시대 때 키워지던 벼죠. 일제시대 때 이 벼들은 다 일제 이름인데요.
은방주라는 벼가 있었고, 은방주 이게 다마금과 은방주 이게 우리는 처음에 저도 이제 씨앗을 받을 때 이거 토종으로 알고 받았거든요. 알고 봤더니 일본에서 도입된 일본 품종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다 왔어요. 조일, 조선과 일본은 하나다 이런 이름으로 얘네들이 개량을 한 어떤 품종이거나 뭐겠죠. 그 다음에 일본을 선망한다고 이런 뜻 같아요. 이런 걸 통해서 영호진이라는 벼를 개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토종벼의 품종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450종과 그 다음에 1500종 조선도 품종일람에 수록되어 있는 벼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호진미를 개량하기 위해서 한 번도 노력을 하지 않았대요. 우리 품종이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해보지도 않고 도입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만 일본 품종이 좋다라는 것. 그거는 뭐 역사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습니다. 몇 가지로. 여튼 다음. 이게 알찬미가 이제 이 여주에서 가장 많이 심는 벼 중에 하나예요. 사실 진상미가 있죠. 이 진상미는 그것도 품종 이름인데 이거는 개인 사업하고 여주시하고 이렇게 해서 개발을 하는 거라서 오픈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족보가 어떤지. 그래서 못 찾았어요, 저도. 근데 진상미도 일부 있고, 근데 알차미를 많이 심습니다. 이걸 보면 칠보에서 왔는데 칠보는 고시히카리에서 옵니다. 고시히카리 들어보셨죠? 이건 일본 개량종이고, 뒤로 가면 아키치카라, 다주게이, 아키히카리 뭐 이런 식으로 일본 품종을 가지고 개량한 칠보가 있고, 주남벼는 아까 말했던 오대벼 여기서부터 온 거죠. 그게 알참비라는 품종이 된 겁니다. 그만큼 우리 품종에 대한 우리 토종에 대해서 원종을 쓰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개량한 걸 쓰자라는 의미에서 알참비가 나온 거예요. 그 이전엔 뭐였냐면 여기에 90% 이상은 추첨 악기발을 심었어요. 악기발이 다음으로 고시히카를 심었고 그거는 일본에서 아예 개량한 거. 로열티 주면서 하고 고시히카리 다음으로 많이 심는 게 뭐 아세요? 일본에서 도입된 제일 비싼 거. 밀크퀸. 밀크퀸이라는 품종은 종자 로열티뿐만 아니라 거기 플러스 약재들 있죠. 얘를 심으려면 이런 세트된 비료들 이걸 패키지로 팔아요. 이걸 쓰려면 반드시 그래서 워낙에 이제 찰지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고시히카리를 넘어섰다라고 해서 그 품종을 합니다. 그게 거의 키로당 7,000원, 8,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대부분 고시히카리계가 우리가 개량한 벼들이 대부분 고시히카리를 부모로 놓고 있죠. 다음이요. 그리고 참드림 두 번째로 많이 심는다는 추청 다음으로 많이 심는 참드림 또한 마찬가지로 삼광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조정도라고 하는 참드림이 사실은 처음으로 토종벼 중에 조정도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전혀 저는 잘 모르는 벼인데 그런 벼가 있다고 해서 도입을 해가지고 토종벼가 유일하게 피가 들어가 있는 벼가 참드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광 같은 경우는 뒤로 쭉 보면 다 일본 품종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거. 그리고 가와지로라는 건 제가 좀 민망한데 제가 일산에 원래 고향 쪽에서 활동을 했으니까 고향에 5,000년 된, 5,020년 된 정말 가와지 마을에서 발굴된 그 벽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 한편은 자랑스러운 거죠. 그런 벽시가 있었다는 것 자체도. 그래서 일산 고양시는 전략적으로 이제 가와지 벼 해가지고 지금 홍보를 대대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가와지 쌀을 주력으로 농부들한테 심게 합니다. 그래서 저 벼의 내용을 보니까 고시히카리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가와지 민망한 거죠. 지금 그 계보들을 보면 되게 민망해요. 사실은. 거의 99%다 일본 품종을 원종으로 해서 개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품종이 그렇게 떨어졌나? 전혀 그렇지 않죠. 1500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유전 자원이 있었고 거기에 또 450종은 여전히 존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저기서 쌀을 뭐 드셔보시거나 어떤 걸 드셔봐도 지금 개량종과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맛에 있어서. 같은 자포니카 계열이에요. 벼의 품종은 두 종류로 나오잖아요. 인디카 계열과 자포니카. 일본과 중국과 한국만 사실 자포니카 계열의 쌀을 먹고 나머지는 85에서 90%의 민족은 다 인디카 계열 먹습니다. 훌훌 날리는 거.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를 식민지화하기 너무 좋았던 거죠. 공출하게 같은 품종을 심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포니카 계열은 다 똑같이 이렇게 찰지고 맛있어요. 어떤 품종이든. 그런데 제가 이 450종 중에서 인디카 계열 3종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너무 놀라운 게 있어요. 사두초라는 품종하고 냉도, 평양 요 3가지가 거의 인디카 계열과 너무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얼마 전에 뭐 바앤다이닝인가 다이닝 뭐 하는 쪽에서 이걸 쓰겠다. 그 쿠키 만드는데 그렇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저기가 없어서 글루텐이 없어서 그걸 토종으로 쓰는 수가 있는 거죠. 굳이 이제 알라미 저쪽에서 수입 안 해도 그만큼 우리 땅에는 여러 종류의 다양한 품종들이 존재했다라고 보여지죠. 다음 이건 이제 양평과 3년 동안 해왔던 내용들인데 제가 다음 이게 이제 460종을 마지막으로 2022년 그러니까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에 법원이 끝난 거죠.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 여기 오신 분들 많죠? 같이 하신 분들 많고 생각나실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 올해도 여기서 여주에서 할 겁니다. 여주 최종포에서 할 거니까 평수가 좀 더 늘거든요. 그때는 한 1200평인데 지금 2700평을 준비해놨기 때문에 인원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대해 드릴게요. 마다하지 마시고 와주시면 좋겠네요. 양평 문제는 핵심적인 게 제가 양평에 왔던 이유는 그 많은 품종 중에 주력 품종을 좀 찾자. 그리고 농부에게 한 품종씩 1농부 1품종 정도 키울 수 있게끔 만들자. 3년 동안 한번 그 계획을 잡았었어요. 근데 워낙에 품종이 방대해서 3년차 때, 처음 1년차 때는 120종을 8농부한테 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쳐버리려고 그러죠. 농부들 입장에서는. 한눈에 지금 내가 자기 논에다 이 섹터 정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도 다른 사람 동원해서 도와드리고 막 이러면서 같이 농사를 줬고, 그 다음에 50종으로 줄였어요. 2년차 때. 3년차 때 22종으로 줄였습니다. 22종. 그 많은 것 중에 22종을 줄인 게 저기 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양평 농부들하고 같이 지은 건데, 이걸 주력으로 삼으면서, 이거는 어디에 나올 수 있다. 사실 오늘, 잠깐 신라호텔에 그 셰프들이 오셨었거든요. 이거 한다고. 그쪽 분들이 원래 발표를 좀 해주십사 했는데, 신라호텔 내에서 홍보 때문에 좀 미안하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그쪽에서 저희 쌀에 한 10종을 테스팅을 했어요. 테스팅을 해서, 그 중에서 2품종을 선정을 해서, 지금 신라호텔에 직거래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사용하는 양이 1년에 제가 봤을 때는 한 2톤에서 2.5톤 정도 써요. 그 양은. 그러니까 그걸 전체를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뷔페 쪽하고 두 곳인데, 쪽 볶음밥용으로 쓰고, 그 품종을 만약에 계속 그쪽에서 쓰겠다라고 하면 정말 그 품종은 살아남는 거죠. 그리고 그걸 농부하고 직접적으로 계약 재배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제 생각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수매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농협이나 국가가 하는 수매 가격은 소농을 아예 죽이고자 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수매가예요. 키로당 1,500원 줍니다. 그러면 그 천평 하는 사람은 천평에 1톤 나오거든요. 쌀로 보면. 그러니까 150만 원 버는 거예요. 농부 입장에서. 전 충격받았어요. 정말 그런가? 정말 그래요. 전라도 쪽이 특히. 여주 쪽은 수매 비용을 좀 많이 주는 편이긴 한데 전라도 그런데요. 그러니까 2-3천 평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농사가 아닌 거죠. 그냥 자기 먹고자 하는 건데 그래도 나머지가 수매 농협 쪽으로 수매를 합니다. 귀찮으니까.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소농에게는 특별한 대책이 마련돼야 되는데 그게 제 생각으로는 적어도 키로당 4,000원에서 5,000원을 해야 된다. 농부들한테 지불해야 된다. 그럼 농부들한테 그렇게 지불하면 소매가는 얼마나 돼야겠어요? 10,000원, 12,000원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키로당. 소비자가 지불해야 돼요. 정부가 보조를 안 하면 우리가 지불해 줘야 되는 거죠. 실제. 저는 그걸 토종별로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토종별과 유기농법으로 정말 그렇게 짓는 방식으로 해서 하려고 한 거고 8농가하고 해서 사실 25톤 정도의
토종쌀을 생산했어요, 작년까지. 그래서 지금 창고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팔아 아직 고민하고 있습니다. 같이 좀 고민 좀 해주시면 그래야 해야죠. 다음 뭐 여러 가지 이제 토종벼는 워낙에 역사적인 스토리나 그 경관성, 그 다음에 이야기성, 그 다음에 교육자료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토종벼의 장점이 있죠. 단순히 먹거리 밥맛이 어때? 이 문제가 아닌 거죠. 이거. 굉장히 융복합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양평군하고. 근데 양평군 사정을 아시죠? 어떤 사정인지. 초기에 출발하던 분과 다음 사업에 이거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안 하려고 한 거죠. 더 이상 이제 추진을 못 하겠다고 해서 다른 거 정도고요. 다음. 그래서 아까 그 정리가 된 겁니다. 제가 좀 더 정리한 게 이 내용이고요. 저소득 품종일라면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만생종이냐. 근데 이 조동지가 딱 정확히 맞죠. 1910년, 13년에 발간한 건데, 조동지 도. 얘네들은 매별을 도로 끝내놨어요. 마지막 뒤쪽에 벼도자를 써서. 매별은 맵살. 찰벼는 다음. 낮자로 끝내놨어요. 찰벼나로 끝내놨습니다. 앞으로 다시. 매별에서 조동지도 항장도 이런 식으로 했죠. 근데 이 한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한자는 그 벼의 특징을 드러내는 거예요. 도는 의미가 없죠. 그냥 매별은 없다. 근데 앞에 그 한자가 조동지, 동지 이런 의미죠. 아까 말씀드렸죠. 동지는 명예관직이고 조씨 성에 따른 명예관직이고 다다, 도, 다다 뭔가 많아. 봤더니 벼를 키워보니까 제가 이삭에 굉장히 다닥다닥 그 이삭의 나달이 굉장히 다다다닥 붙어 있어요. 그래서 다다도인 거예요. 정말 놀라울 정 야충도 제가 이번에 조사하면서 이 벼는 무슨 벼냐 그래서 확인해보니까 들야자를 써요. 들에 충만한 이 벼가 들에 충만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야충도 그게 들렁들치기라고 하는 들에서 막 뭔가 이렇게 들렁들치기라는 벼 아닐까라고 해서 제가 지금 일단 임의로 붙여놨습니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벼가 들렁들치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야충도 아닐까라고 지금 추측해서 제가 적어놓는 겁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없어요. 설명이 그냥 한자만 띄 있고 없습니다. 그리고 노인도 노인의 흰 수염처럼 까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도인 거고 옥노인도는 또 어떤 의미가 있겠죠. 이 중에 색깔이 원래 있었는데 하나, 둘, 셋, 네 품종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910년에 그 벼 중에 찰벼 볼게요. 다음. 찰벼는 나라고 붙여놨죠. 조나 대추조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불렀겠어요? 대추찰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꾼 겁니다. 지금은 제가 여기다 대추찰이라고 적어놨어요. 조나라고 안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기엔 대추찰이라고 그랬겠죠. 조나라고 안 그랬고 그 다음에 전암, 저게 돼지찰이에요. 돼지조자를 써서 이름을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 13년 동안 계속 이름을 뭔가 바꿨습니다. 그 이름을 고착화시킨 겁니다. 돼지찰로. 전하라고 이제 안 부르죠. 뒤에는 전하라는 한자는 붙여놔요. 그건 역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인부진화. 이웃모르기라고 하는 쌀이 있어요. 실제 이웃모르기. 이웃이 모르게 이렇게 심었다는 거예요. 그게 인부진화예요. 인부, 이웃민자, 부지, 알게 모르게. 이게 인부지, 나는 나전 찰벼야. 이웃 모르게 심는 찰벼인데 인부지도가 있습니다. 여기는 없는데 얘는 이제 찰벼가 여기서 심어졌고 인부지도는 다른 지역인데 그거는 이웃 모르게 심은 매벼입니다. 그게 왜 그럴까? 심어보면 압니다. 맛있어요? 졸라 잘 쓰러져. 근데 맛은 너무 좋아. 몰래 심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을까라고 추측하는 거죠. 제일 재밌는 게 자치나요? 까투리차. 자, 암컷자 꽁치, 찰벼나. 암꽁 찰벼죠? 암꽁이 뭐야? 까투리죠. 그럼 까투리찰이라고 불렀죠. 제가 저를 맨 처음에 맞을 때, 그때 농촌진흥청의 그분이었죠. 안원식 박사님이라고. 그분이 자치다라고 해서 주셨어요. 근데 한 4년에서 5년 동안 우리 모두는 자치나라는 이름으로 썼어요. 이게 뭔 뜻인지도 모르고. 근데 한자를 보면서 이 내용을 보니까 까투리찰인 거예요. 그래서 까투리찰로 이름을 바꾼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다 까투리찰로 많이들 불리고 있는 거예요. 금나 비단찰 저기 있습니다. 비단찰도 있고 자치나도 있고
정말 한번 키워보세요. 왜 비단차인지를 알게. 그냥 보는 순간 알게 돼요. 비단결 같아요. 그리고 진짜 지금 현재 여기 비단차를 아까 빼놨다. 그래서 여러분들 비단차를 못 받을 거예요. 나중에 드릴게요. 아니면 저기 꼭 가져가고 싶으면 저기서 비단차를 찾으세요. 걸어놓은 거 있죠. 거기서 이사가나를 끌어가세요. 거기. 제가 처음 벽시도둑을 예전에 자광도를 훔쳐온 적이 있었죠. 거기에 뭐 자광도가 있대. 그때 자광도 키우는 어른이 있었죠. 그때 그걸 끊어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슬쩍 그때 대놓고 가져가시면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칫나가 까투리차는 왜 까투리차냐면 까투리 기차라고 똑같이 생겼어요. 저기를 보시면 알아요. 이 까투리는 단아하면서 붉은색 줄무늬가 있잖아요. 근데 장기는 안 그러잖아요. 화려하잖아요. 근데 까투리와 이게 확 차이가 나죠. 다음. 그래서 밤매벼도 있었고 과찰벼도 있었고 아까 설명은 다 끝났습니다. 근데 이북 쪽에서도 심었어요. 황해도, 해주, 재령, 옹진 쪽에서도 조동지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프로테이지가 안 나온 건 그 지역의 관리, 농업 종사하는 관리가 게을러서 못 적은 거거든요. 성실한 그 관리들은 그 프로테이지 해가지고 제공을 했던 거예요. 나머지는 심었는데 몇 프로가 안 돼 있어. 다음. 색깔이 있고요. 다음. 이렇게 이제 여러 색깔들이 있습니다. 다음. 키가 잘 커서 쓰러진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키 작은 종자, 아까 졸장벼 보셨나요? 실제 저 벼단을 보여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실제 모습이기 때문에 거기에 작은 벼들 많아요. 졸장벼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기억연순으로 되어 있어서 지읒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깜짝 놀랄 거예요. 지금 현재 계량경보다 더 작아요. 제 무릎 요 아래 밑에 있어요. 안진뱅이도 마찬가지로 작고요. 다백조라는 품종도 굉장히 작고요. 이런 건 안진뱅이는 당연히 연상이 되죠. 저는 이제 그 이름에서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좀 약간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안진키 밀로 해야지 무슨 소리냐 뭐 이런 소리를 하시는 분들 계신데 저는 사실 역사는 역사다. 그때 불려진 이름은 그때 불려진 이름으로 가야 된다는 게 저의 좀 그런 생각. 그거는 왜 안진뱅이 중요하냐면 해미 지역에서만 유일하게 키워졌거든요. 충청남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벼 중에 하나고 굉장히 맛있습니다. 깜짝 놀라서 사람들 되게 선호해요. 이제 테스트 해봤을 때. 그리고 키도 적당하니까 키우기도 좋고 따락도 없고 조동지만큼이나 그런 벼예요. 여하튼 키 작은 벼들이 많습니다. 저렇게 쓰러지는 이유는 지금 계량종도 화학비료 많이 쓰고 비료, 질소질걸 많이 쓰면 다 쓰러져요. 그걸 전혀 안 쓰러지진 않죠. 키가 상대적으로 크니까 거름을 넣으면 얘네들이 야성성 때문에 확 빨아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몸체를 자기의 이삭 달고 있는 것보다 더 키우면서 허우대만 멀쩡해져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뭐랄까 잘 키우려는 노력 없이 키워서 쓰러지는 거지 전혀 그렇습니다. 수확량이 적다? 수확량이 많고 적으면 뭘로 나누죠? 또 동일한 조건이라면 이삭당 나달입니다. 이삭에 붙어있는 나달이 몇 개가 붙어있는 계량종은 120개 붙입니다. 그렇게 계량을 해요. 100개에서 120개. 그런데 토종은 제멋대로 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태어난 곳, 그리고 자기의 유전적 요소죠. 그냥 어떤 놈은 무국조 같은 애는 50개에서 70개밖에 안 달려요. 그런데 흰배라고 있습니다. 그건 300개까지 달려요. 이삭단은 동일한 쪽 저만이 가능한 비교였어요. 왜냐하면 한 논이기 때문에. 다른 논, 조동지를 내 논에서 심는 것과 다른 논에서 심는 거 달라요. 수확량은 당연히 거름기가 다른데 그럴 수밖에. 그걸 똑같이 어떻게 맞춰? 거의 불가능하죠. 그런데 저는 한 논에서 키웠잖아요. 한 논에 거의 한 200종씩 막 심기도 하고 그럴 때 그 조건 하에서 이삭당 나달수가 다 다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세봤더니 다 품종마다 저마다의 자기 이삭당 나달수가 다르다. 평균적으로 토종벼는 150개 이상이에요. 항상. 그러다 보니까 지나치게 거름을 하거나 조금만 거름이 세면 이삭이 무겁잖아요. 무거워지면서 쓰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잘 조절을 해야 내가 어떤 벼를 심는다. 그래서 농부들 가운데
한 번에 초반에 막 1000평, 2000평씩 심으려는 분한테는 되도록이면 안 줘요. 그러지 마셔라. 실패한다. 자기 돈을 알고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품종을 줍니다. 여러 품종을 준다. 어떻게, 어떤 조건에서 주냐면, 여러분들한테 저기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지역별. 내 지역에서 심었던 걸 심는 게 가장 좋죠. 여주라면 당연히 조동지를 심어야지. 혹은 조동지 외에도 아까 말했잖아요. 다다조도 있었고, 뭐도 있었고. 그런 벼들을 중에서 자기가 선택하면 된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특별한 놈, 나하고 좀 맞을 것 같은 그런 놈들을 찾아서 이렇게 심는 거죠. 그렇게 씨앗 나눔을 합니다. 처음부터 무슨 2000평 지으려는데 20kg 주세요. 절대 그렇게 안 주거든요. 그랬다가 1년 농사인데 망하면 자기도 키워보지도 않아놓고 자신 있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 다음. 이건 뭐 가능성인데요. 이야기가 있으니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만천에도 들어가고. 다음. 화장품 원료로도 썼고요. 제가 이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건 별을, 쌀을 밥으로만 생각하지 말자. 무슨 지금 시대에 무슨 밥으로 생각해. 다들 빵집만 유행이잖아요. 아시죠? 말도 안 돼. 거기 그 빵집에 왜 쌀빵을 안 하고 밀가루 쓰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몸에서 원래 안 맞는 거. 쌀빵을 만들어서. 하여튼 그 외에도 너무나 다양하게 이 쌀의 종류에 따른 성분이나 특징이나 스토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이용한 다양한 걸로 해서 쌀을 소비하거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다음. 예, 아까 보시면 초콜릿 드셔보셨나요? 저기 초콜릿 또 나가시면 또 더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이 대골찰은 그런 얘기 하죠. 오곡 중에 으뜸이 쌀인데 쌀 중에 으뜸이 찰벼고 찰벼 중에 으뜸이 대골찰이다. 이게 어떤 분이 한마디 하셔가지고 유명하신 분이 하셔가지고 재작년에 완전 대골찰 품귀 현상 그리고 대골찰 실패했다는 분들이 계속 저한테 벽시어 들어온 그런 쌀입니다. 굉장히 몸을 따뜻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원래 따뜻해서 먹어도 안 따뜻해지던데 그래서 여자분들한테 되게 좋다고. 그래서 그 약재로도 많이 쓰고 쌀을 그 정도로 굉장히 괜찮은 쌀이다. 대골찰 살아나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그러면. 다음. 그다음 현미볼떡 드셔보셨나요? 아까 그 본대로 얼가다가 좀 드시나? 그거는 재밌어요. 저희 한양조로 현미로 하니까 정말 토종쌀로 정말 다양하게 실험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한양조가 붉은색이거든요. 붉은색 현미 볼떡이 나오고 검은깨 쌀도 검은색이거든요. 그걸 최대한 살리는 거죠. 그 다음에 북극조는 녹색이에요. 지금 조동지 현미 볼떡을 드셨을 거예요, 여러분. 조동지는 그냥 미색인 거죠. 달라요, 전혀. 맛과 질감도 다르고 그 색에서 갖는 안토시아닌 성분이기 때문에 약간 약성도 있고 맛이 또 독특한 면도 있고 이게 다채롭게 나와서 이런 시도가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다음. 네, 아이스크림 지금 오늘 왔죠, 델레 때. 다음. 이런 맥주를 가지고 북극적으로 맥주 만들고 이게 아까 그 맥주 만드는 농부 그 블루웨일 앞에 서 계시던 분이 이걸 기획해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이런 스토리가 있으니 활용하자. 다음. 다음.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농법이라고 생각해요. 품종이 아니라 농법이다. 기계, 석유 그런 농법으로 이루어지는 쌀은 쌀밑자에 88번을 쓸 수가 없어요. 8번 정도 땀을 흘립니다. 그럼 뭐인데 석유로 하니까 8번도 안 들어갈걸요? 전화로 하니까 또 전화 농사 하시는 분들은 뭐 한 3번 논에나 가보나 벽신 절대 만들지 않는 분. 자기가 농사 지으면서 한 번도 벽시라는 걸 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쌀에 대한 태도가 그냥 다 돈인 거죠, 돈. 그냥 그 경제성 외에는 절대 찾을 수 없는. 이 88번은 철저하게 전통적인 방식으로 했을 때 88번이에요. 제가 그렇게 똑같이 했으니까. 이 종자를 할 때, 최종할 때, 그걸 이제 1200평 혹은 2000평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걸 뭐 100여 명 도시민들과 같이 했던 거죠. 그런 걸. 그래서 88번으로 짓는 쌀과 그렇지 않은 것과 이후에 어떻게 될 건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88번 짓는 쌀을 이용하시고 혹은 88번을 한번 지어보실래요, 같이? 네, 그것도 되겠습니다.